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한 카페. 사람들이 연신 한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있는 여성은 한국에 다녀온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그 순간 주인공을 향해 날아오는 날카로운 질문에 주인공은 얼굴이 붉어지며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의 평범한 여성 에밀리 웨스트입니다. 저의 삶은 평범했지만 제게 가족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 존 웨스트는 제게 있어 영웅이자 삶의 본보기였죠. 아버지는 언제나 자상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 딸은 정말 강한 공주님이야. 금방 일어날 거야. 라고 다독여주셨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취는 아버지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6살이 되던 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을 걱정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아버지는 더욱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난 너희가 내 세상이야.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 저와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고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내며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일상이 자연스럽게 얽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아버지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을까? 너희가 옆에 있으니 정말 좋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던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만화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와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항상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나와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난 후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이시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쉬기 시작하셨어요. 에밀리, 숨이 잘 쉬어지질 않는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몸을 지탱하시던 아버지는 바닥으로 고꾸라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신음하셨고 큰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놀라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할까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아버지가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아버지에게 심근경색과 함께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본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제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는 빨라야 몇 달 뒤에 가능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라니요? 아버지의 심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둘러싼 상황에서 의료진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복잡한 절차와 대기 명단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관료 체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설 병원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안고 주변 사설 병원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장 수술 비용이 최소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에서 시작됐고 그것도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내 병원은 사정이 비슷했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의료 선진국에서도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외국인이고 고령이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절했고 스위스에서는 대기 시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숫자와 확률로 평가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의사와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단지 숫자로 평가받고 의료 시스템의 늪에 갇혀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문서더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라고 말했지만 답답함과 불안감이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 SNS에 아버지의 상황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한 줄기의 희망조차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제 절친 소피아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대해 알아봐. 그곳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빨라. 한국, 아시아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절박했던 저는 소피아의 조언을 따라 한국의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말을 떠올리며 망설임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의 병원들의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심장수술병원을 입력하며 어떤 결과라도 나오길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병원의 이름들이 나왔고 그중 서울 아산병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규모와 선진적인 의료 기술, 심장 수술에서의 성공적인 성과까지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병원에 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관상동맥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 멀리까지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며칠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환자의 상세 진단 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치료 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본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준비해 병원에 보냈고 병원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 가능 여부를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날짜는 2주 후로 잡을 수 있습니다. 2주라니 영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단 2주 만에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뒤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저는 아버지께 우리가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놀라며 망설이셨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큰 부담이 아닐까? 내가 괜히 고생만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구나. 하지만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고생하더라도 괜찮아요. 아빠가 살아계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아프지 말고 얼른 나아서 돌아오라고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를 안아주며 꼭 회복될 것이라는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가서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아버지의 불안한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믿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3위래요. 게다가 수술 성공률도 76.8%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고요. 아빠도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저만 믿고 같이 가요. 아버지는 제 말에 어깨를 다독거리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도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지 않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며 잠에 드시며 오랜 비행이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안정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아버지와 저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친절한 안내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저는 긴장했지만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의 시설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부터 안내를 받은 뒤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팀이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편안하게 모든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는 통역사의 따뜻한 말은 제가 느꼈던 긴장감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CT 촬영 등 세심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치의님과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주치의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버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관상동맥 질환 중에서도 3군데 주요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왼쪽 주관상동맥의 협착이 심각한데 이 혈관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 중 하나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주치의님은 화이트보드에 심장의 구조와 혈관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 즉 심장의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 막힌 혈관을 대신하게 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에는 환자분의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인공심폐기를 통해 혈액 순환을 유지하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혈관 부위를 우회하여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님의 설명이 끝난 뒤 간호사와 함께 수술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신체 상태를 더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검사에는 혈액 응고 검사, 폐 기능 검사, 그리고 전신 마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최적화하여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간호사가 수술 당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 이후로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수술 당일 아침에는 위생을 위해 특별한 소독제를 사용해 샤워를 하셔야 하고 저희가 준비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보호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동안 보호자분께서 대기하실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과정과 준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나니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의 병원과 달리 주치의님의 진심 어린 태도와 간호사들의 친절함 덕분에 아버지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설명을 들으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 병원이라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따뜻한 설명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가 단지 숫자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야, 난 이 병원이라면 정말 믿음이 간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주는 곳은 처음이야. 나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버지의 말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한국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빠도 안정을 찾으셨어. 남편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잘했어. 당신 덕분에 아버님이 더 나아지실 거야. 수술 전날 아버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수술받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준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셔서 우리랑 더 오래오래 같이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마지막으로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예정대로 오전 9시에 시작될 겁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잘 준비하고 계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 계셨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나 정말 괜찮아. 이 병원 사람들 덕분에 이제 겁이 나지 않아. 다른 환자들도 모두 나에게 응원을 해주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참 다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수술실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믿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오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니까 힘내세요.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이 되자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함께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응원이 이어졌고 복도 끝까지 따라 나간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금방 끝날 거예요. 힘내세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대답하며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저는 대기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약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아빠가 괜찮으실까?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대기실에 마련된 스크린에는 수술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술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떴고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세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수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안심했지만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 당신 잘하고 있어.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잘 버티실 거야. 힘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인 5시간이 지나 5시간 17분을 향해 갈 무렵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 3군데에 모두 우회로를 연결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입니다. 환자분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풀어지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분께서 환자분께 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회복 과정도 함께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장비의 신호도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아버지가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이 흐른 후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에밀리, 오래 기다렸지? 아빠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까지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여기 사람들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 같아. 아버지는 제게 힘겹게 말을 하시며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안색은 점점 좋아졌고 한 걸음씩 병실 복도를 걸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모습에서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당 간호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세심히 체크하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적이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창문 밖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에밀리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여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친절하고 병원 시스템도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주치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회복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는 보호자분과 환자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이어 주치의님은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운동과 규칙적인 약물 복용, 그리고 저염식 식단이 필수입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도 제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웨스트 씨. 건강하게 퇴원하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길,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힘차게 병원 문을 나서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에밀리야, 이제 내가 할 일은 건강해져서 내 가족과 더 오래 같이 지내는 거야.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 너한테 고맙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한국에서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밖에서의 첫 자유로운 날을 만끽하며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즐기셨고 한식당에서 먹은 비빔밥은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 심장에도 좋겠지? 한국 음식은 하나같이 건강해 보이는구나. 저희는 경복궁을 산책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구나. 나를 살아있게 해줘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곳이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저 역시 아버지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말없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상상하며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아버지와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버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병원에서 배운 대로 식단을 관리하며 자신을 돌보셨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존, 당신 정말 건강해 보이는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지. 거기서 나를 살려줬어. 정말 어메이징한 나라야. 의료기술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어. 그리고 정말 아름다워. 나중에 한번 놀러들 가보게나. 아버지는 이제 예전의 생기와 유머를 되찾으셨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손주들에게 삶의 중요성과 가족의 가치를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건 한국 덕분이야. 나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건강한 여행을 가보지 않으련?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어. 그리고 한국에 언젠가 꼭 다시 가서 감사 인사를 전해야지. 아버지의 건강 회복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곳의 사람들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한국에 가서 그렇게 치료까지 받았어야 했니? 한국이 의료기술이 좋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에게 유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연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아버지의 두 번째 삶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중심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해결책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그러한 희망을 준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